조갑제 TV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5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6.25 참전국 회담, 외무부 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한다고 합니다. 이 회의는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6.25 때 참전한 16개국 그리고 의료지원국까지 포함해서 또 일본까지 포함해서 일본은 당시에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메가드 사령부의 지도하에 있었던 일종의 피점령 국가였습니다만은 기뢰 제거 요원 등을 파견을 해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 회의에서 논의할 것은 북핵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인데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강경화 장관한테 선물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책입니다. 고마운 나라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책인데요. 며칠 전에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만은 6.25 참전 21개국 이야기입니다. 의료지원국까지 포함해서 21개국인데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거기 가서 6.25에 대해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6.25 참전국 회의니까 6.25에 대해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식으로 연설을 한다면 아마 큰 소동이 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이면서 국제전이기도 했던 그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온전한 삶을 빼앗겼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피난한다고만 생각했던 아버지는 끝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 자신이 전쟁이 유린한 인권의 피해자인 이산가족입니다. 그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 냉전 구조의 산물이었던 그 전쟁은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도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64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안정한 정전 체제와 동북아시아의 마지막 냉전 질서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연설을 하면은 거기 참전했던 외무장관이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아니 내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내전에 개입해가지고 남북한 간에 내정에 간섭한 침략군이냐? 그럼 거기서 죽은 우리 젊은이들은 남은 나라 문제에 개입한 죽음이니까 개죽음이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내전이라고 했다가는 아마 큰 일이 날 겁니다. 내전.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만은 6.25를 지금 내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소수 학자들 6.25는 뭐 간단하게 김일성이가 스탈린 모택동의 지원하에서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동족을 친 비겁한 남침 전쟁이죠. 남침 전쟁입니다. 그러나 내전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다. 남한이 쳐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이 기회를 통일로 가져가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전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남한에 있는 남노당원들이 들고 일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속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승만도 속지 않았고 트루만 대통령도 속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소련이 뒤에서 지휘하는 국제공산주의의 남침전쟁이었다고 정확하게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대응한 겁니다. 유엔군의 기치하에 미군 등 16개국이 군대를 보내서 유엔군 전사자가 6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킨 나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전이라고 함으로써 남북한이 다 잘못했다. 국제전이라고 함으로써 괜히 내전에 개입했다.
이런 식의 좌파적 역사관을 그것도 유엔 총회에서 우리를 구해준 유엔 총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엔에 침을 뱉는 듯한 연설을 했는데 참 이상한 일이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이 침묵하고 그 수많은 보훈단체가 침묵하고 국방부도 침묵하고 성우회도 침묵하고 재향군인회도 침묵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강경화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이번에 가서 한다면 아마 회의장에서 추방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다는 이야기죠. 고마운 나라, 고마운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조국의 부름에 응한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죽은 모든 군인들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다. 모든 병사들에게는 그들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명언도 한번 소개를 한다면은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캐나다니까. 캐나다에 참전한 군인들이 몇 명이 전사했다는 것은 외우고 가서 한번 인사라도 해야 됩니다. 312명이 전사했습니다. 캐나다. 1212명이 부상했습니다. 실종 1명, 포로 32명이었습니다. 캐나다. 물론 미국이 전투 중 전사자 37,000명, 간접적 사망 원인까지 사고라든지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까지 치면 54,000명입니다. 그래서 내전이란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냉전 구조의 산물이었다는 그런 복잡한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6.25가 왜 냉전 구조의 산물입니까? 김일성이가 비겁한 남침을 해서 일어난 전쟁인데 왜 냉전 구조에 돌립니까? 구조가 무슨 사람입니까? 구조에 책임을 돌리면은 전범 처벌을 할 수 없잖아요. 사회 구조, 이거는 좌익들이 흔히 쓰는 책임 모면용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사회가 눈에 보입니까? 구조가, 누가 사람 구조 책임자가 있습니까? 이번에 강경화 장관이 가면은 아마 눈총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두 가지죠. 북핵 문제 해결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중국에 대해서 3가지 말도 아닌 약속을 해가지고 한국의 주권을 포기하느냐. 안보 주권을 포기한 외교부 장관으로 찍힐 겁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느냐. 무슨 얼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느냐라고 속으로 생각할지는 모르죠. 산불은 뭐 다 아시다시피 사드 추가 배치를 안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도권의 2,500만 국민들이 김일성의 핵발사 단추 앞에 도출되도록 만들고 미국이 주도한 미사일 방어망 건설에 참여 안 한다고 빠짐으로써 그런 무방비 상태를 더 확실하게 하고 또 한미일 동맹을 군사 동맹 관계로 강화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현재 작동 중인 한미일 동맹 관계를 부정하고 이렇게 해놓고도 중국으로부터 당하기만 하는 이런 외교부 장관이니까 아마 발언권이 상당히 약할 겁니다. 발언권이. 한미일 동맹이 약화될수록 한국은 국제적으로 입지가 약해진다는 것을 아마 절실하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가 걱정하고 있는 평창올림픽이 난데없이 전범 그리고 반인류 범죄 그리고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불법 집단인 한국 헌법상은 불법 집단입니다. 물론 유엔 차원에서는 다르죠. 북한 정권에 대한민국의 특히 통일부가 놀아나가지고 마치 김정은의 구수를 받아서 쓴 것 같은 남북 공동 발표문을 만들고 그 내용 속에 온통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이 다 들어가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모든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 된다 하는 원칙을 제천을 했는데, 그 민족은 북한에서 보기에는 김일성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김일성 민족끼리 해결하자. 우리를 보면은 남북 간의 민족 반역자들끼리 해결하자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용어가 들어가서, 또 평화를 깨는 북한이 평화를 들고 나와가지고 남북한에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자. 그것도 우리 민족끼리 하자. 여기에 우리 정부가 끌려가서 드디어 입장할 때 공동 입장을 한다면서 태극기를 내리고 한반도 길을 올리는 이런 망발을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것 또한 강경화 장관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계에서 내전,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보는 시각이 일시적으로 냉전 시대에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뭐 미친 사람 대우를 받고 후르쇼프 회고록에서 스탈린이 김일성한테 남침을 지시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정언으로 나온 이후로는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침 유도설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메가드가 일부러 함정을 파놓고 북한이 남침하도록 기다렸다 하는 그런 공상소설이 좀 나왔고, 그것도 무효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냉전 이후에 소련의 자료가 다 공개되고 일부 부분적으로 중국의 자료도 공개되어서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매달려가지고 졸라가지고 드디어 모택동의 연대보전까지 받은 상태에서 남침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전설이 나온 거죠. 내전설이. 북한의 남침을 인정하더라도 이것은 내전이니까 외국 군대가 들어온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조작을 하기 위해서 내전이라고 했는데, 그 내전이라는 말을 그 남침 전쟁의 피해자인 한국의 대통령 입에서, 그것도 유엔 총회장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고, 보통 다른 나라 같으면 6.25라든지 핵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한 발언은 딱 정해진 요건 안에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정해진 조건 안에서만 하게 돼 있어요. 만약 내전이란 말을 이번에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큰 국제적 문제가 돼가지고, 이번 이 참전국 회담의 목표가 대북 압박 공조 전략을 세우는 것인데, 거기서 아마 뭐 외교적으로 매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경화 장관의 입장이 또 하나 나빠지게 된 것은,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의 최종 합의를 민간인들이 아무 법적 뒷받침 없이 외교부 문서를 들여다보고 하면서 뭐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합의는 잘못되었다. 그러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 국가 간의 합의이므로 이미 받아선 일본 돈은 뭐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이 한국의 외교부하고는 안심하고 협상을 할 수 없겠구나. 협상이라는 것은 비밀리에 해야 되는데, 한 1, 2년 지나면 또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면은 또 협상한 자료가 공개되어 가지고 우리가 곤란하게 되겠구나. 이 강경화 장관하고는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윤병세 당시 장관, 박근혜 정부 때 당시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외교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 외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바로 그 직후에 지금 강경화 장관이 이 국제 무대에 등장했으니까
아마 많은 비판을 또는 직설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은 눈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강경화 장관은 곤란한 처지에서 이 6.25 참전 외무장관 회의에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수를 쳐서라도 따뜻한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 6.25를 여기에 6.25에 대한 역사적, 세계사적 평가를 강경화 장관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한국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도와서 국제공산주의의 침략을 한반도에서 막아냄으로써 그 40년 뒤에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6.25는 절대로 무승부의 전쟁이 아니었다. 냉전에서 자유진영이 승리한 보괴한 희생을 여러분들의 젊은 아들, 딸들이 피를 흘려서 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진정한 승리로 완결된다. 한국전에서 자유세계가 같이 유엔을 중심으로 버틴 덕분에 일본의 경제 부흥을 하고 대만이 살 수 있었고 나토가 강화되고 미국이 군사비를 4배로 늘려가지고 소련을 상대로 본격적인 체제 경쟁을 함으로써 결국은 경제가 망가진 소련이 손을 들고 말았다. 결국 6.25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결정적 기여를 했으니까 이제 한 번 더 나가서 6.25가 남긴 유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해서 6.25를 진정으로 종식시켜야 한다. 6.25 종식은 바로 북핵 문제 해결이다. 한반도 전체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그런 비전을 갖고 밀고 나가야 된다. 역사적으로 봐서 한반도가 통일되고 안정된 정권이 들었으면은 중국, 일본, 주변 국가가 다 전쟁할 이유가 없어져 가지고 평화를 누리게 된다. 신라라는 나라가 7세기에 삼국 통일한 이후에 한 300년 동안 동북아시아에서 고대의 황금기가 펼쳐졌다. 뭐 이런 근사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